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주말 사이에 인천시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은 모두 완쾌됐을까요?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이 추석 전후 성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기 위해 온라인 성묘와 차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기세가 굉장한데요. 교회 집단 감염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부평의 교회 집단 감염 상황부터 짚어보죠.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부평의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해당 교회의 신도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24일 오전에도 해당 교회 관련해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신도가 아니라 그 신도의 가족, 이게 지금 추가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당 교회 관련 인천 지역 내 확진자 수는 모두 33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당 교회 교인인 이 부평구청의 한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인데요. 이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이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부평구는 곧바로 이제 청사를 폐쇄하고 구청 직원 등 직원 1,178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네. 24일부터 청사는 다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가 폐쇄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구의회와 서구 그 본청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현재 청사는 모두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구청과 관련해서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공무원이 4명이고요. 그 확진자의 가족이 1명, 그리고 그 공무원과 미팅을 했던 협력사 직원 3명, 이렇게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만 두고 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군구 그 관계자 회의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하고 회의 참석자가 15명인데 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이 현재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지금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또 이 확진자가 이제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천이 지금 환경 관련된 문제 이슈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특히 서구 지역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 네. 이 이유 때문에 그 확진 판정 전에 지역 주민과도 상당히 많은 미팅을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죠? 네, 맞습니다. 24일부터 이제 강화된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 먼저 인천시는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모두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 실외의 경우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인데 말 그대로 이제 비상시국인 만큼 인천시가 이만큼 선제적으로 시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공무원과 시 산하 공무기관의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 근무에 들어가는데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종교 의식을 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지켜보자니 그동안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공직자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과잉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는 24일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3일 부천 원종동을 비롯해 중동과 괴안동, 역곡동 등 새롭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족 간의 감염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천 누적 확진자는 21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포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김포시는 24일 오전 북변동 주민 2명과 장기동 주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환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해 24일 오전까지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99명입니다. 네,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김포시 공무원들과 접촉하면서 정하영 김포시장을 포함한 1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22일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확진자와 공무원 일부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있는 97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4명은 자가격리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해당 환자를 만났던 시점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포 지역 6개 교회가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들은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였으며 이들 중 한 곳은 방역수칙상 금지돼 있는 노래 부르기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교회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경우 해당 교회를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발 조치와 함께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와 같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태어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개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 가족공원은 하루 평균 약 3천여 명의 유가족이 방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상 폐쇄나 운영 중단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성묘 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에 한해 온라인으로 추모가 가능하며 일반 묘와 조성묘, 외국인 묘는 온라인 성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최근 여당 일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뒤 자원에 맞게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신속, 정확, 완벽이라는 감염병 대응 3원칙을 설정하고 학교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인천시 교육청은 개학 후 2주간을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해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자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안정화 지원 TF가 즉각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 대응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교육감은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인교대 안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경인교대 평생교육원은 기존의 학군단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일은 내년 7월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전국 대학 가요제가 올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부천시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전국 대학 가요제에 80여 개 대학교 142개 팀, 528명의 지원자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1차로 공개되는 예선은 동영상 사전 심사로 선발된 45개 팀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릴레이 무대 경연을 사전으로 촬영했습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의결했는데요. 유동수 신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당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준엄한 민심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